자, 우리 이제 요번 달은 선생님이 그 계획표를 맨 처음에 얘기해 준 것처럼 3단, 화학원의 3단원을 알겠죠? 그래서 3단원은 통합과학에서도 화학결합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학교마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학기 때 화학 부분은 화학결합이 기말고사 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에 화학결합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화학원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하고 문제 좀 풀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6월달 들어가서 이제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상하는 대로 이제 진도가 나가면 아마 1학년 말쯤 되면은 어느 정도 화학원은 선행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을 좀 보는데, 화학결합은 3단원에서는요,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크게는 화학결합과 분자의 3개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화학결합. 화학결합이 뭐냐? 어떤 화학결합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화학결합 중에서 화학결합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건 딱 2가지거든. 그러니까 크게는 3가지지만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분자라 그래요. 분자. 알겠죠? 자, 그럼 분자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분자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분자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화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분자 해석론을 배우는데 그게 루이스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뭐냐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 자,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또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의 구조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자, 분자들이 띠는 성질 중에 하나가 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극성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이 단어는 조금 외워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같은 거 수능 문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알고 있는 분자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니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그 알고 있는 분자가 어떤 거니?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들어가야죠. 화학 결합에 관한 얘기. 자, 그 전에 우리 주기성 맨 끝에 음성도 선생님이 설명해 줬나?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단원 끝에서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었어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그랬죠. 자, 전기 음성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원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원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가 뭐냐면 음성도예요.
그럼 원자마다 음성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결국은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를 띠죠. 그 플러스를 띠고 있는 핵의 특성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세상의 화학결합은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이라 그러면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를 의미하는 거고, 비금속은 전기음성도가 큰 애입니다. 알겠지? 이걸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죠. 다음, 공유 결합이라고 있어요. 자, 공유 결합은 이제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이제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비금속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금속과 만났을 때보다는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이 음성도 작으니까 전자를 뺏기는 경우인데 이건 뺏기진 않아. 공유 결합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금속 결합이 있어요. 자, 금속 결합은 금속하고 금속이 만나서 돼요. 그럼 이제 결국은 금속하고 금속이 만나기 때문에 이 금속들은 음성도가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금속 원자들이 만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내놓고 결합하는 걸 금속 결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화학 결합이 어떤 종류의 화학 결합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화학 결합을 배우기 앞서서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음성도라고 하는 게 뭐가 관련이 돼 있대? 이게 전자와 관련이 돼 있대. 그지? 그러면 결합 자체도 전자와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 화학 결합이 전자와 정말 관련이 돼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전기분해인데요. 자, 먼저 물부터 물의 전기분해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음, 자, 일단 이제 전원장치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전원장치의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긴 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건 알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 전극이라고 그러죠. 전극. 흔히 백금 전극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이에요, 물. H2. 네, H2 많이 있겠지 뭐.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물질을 분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적당한 전해질을 집어넣어. 자, 전해질을 집어넣는데 전해질은 이런 애들이에요. Na2SO4, NaOH를 비롯하여 이런 전해질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이 전해질은 물이 전기분해될 때 방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기억해야 돼. 아무 뭐 소금 안 돼. 알았지? 염산? 얘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전해질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제 화학의 전기분해에서는 전자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자, 전자는 어디에서 나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전자가 나오고요. 플러스로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나오는 쪽인 마이너스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전자를 받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자를 받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환원이에요, 환원. 이게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어떤 물질이 가서 환원하냐면 H2O가 가서 환원을 해요. H2O 가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물 분자가 가서 전자를 받아요. 전자를 받으면 H2가 되고 이렇게 해서 OH-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잃어버린 쪽이야. 전자가 플러스 극 쪽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물질이 가서 산화하냐면 H2O가 가서 산화를 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극이 되고요. H2O가 산화를 하게 되면 O2 되고 4H 플러스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반응을요. 자, 두 반응을 더합니다. 이 전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반응을 보게 되면 물이 분해가 돼서 EH2 플러스 O2가 되버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환원되어지는 쪽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오고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산화되는 쪽은 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체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체들의 부피비는 수소하고 산소가 각각 몇 대 몇이다? 개수비니까 2대 1이 되겠지? 그래서 H2하고 O2는 부피비는 2대 1로 생성이 되게 돼요. 자, 이게 물의 전기분해다. 그럼 물의 전기분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봐봐. 물이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전자를 주거나 뺏어서 호돈소 물질인 H2와 O2가 생성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화학결합 자체에 전자가 관여되어 있다, 안 관여되어 있다?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분해의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물분자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물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분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전자와 관여되어 있다는 걸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각각의 전국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물의 분해 실험.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이라고 하는 걸 분해를 하는데, 아까는 전기 분해를 했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열 분해를 하는 거야. 알았죠? 열 분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열 분해.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수소가 나오고,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자. 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산소는 산화 처리되고, 그러니까 산소는 얻을 수가 없어. 산소는 산화 처리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물 분자에 있는 산소는 철하고 반응해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수소가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물이라고 하는 애가 수소와 산소라는 호돈소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뭐야? 물이 분해돼서 호돈소 물질 수소와 산소가 된다는 얘기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 때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의 전기 분해고요. 자, 두 번째. 용융 전기 분해를 비롯하여 수용액의 전기 분해까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소금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체에서는 전기가 없어요. 안 통해요. 그런데 액체나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고체 상태의 전기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액체나 혹은 수용액 상에서 전기 분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NaCl이 있습니다. NaCl의 육룡 전기 분해. 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용융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용융이라는 거 뭐냐면 고체를 녹여서 액체를 만들 때 용융이라 그래요. 고체에다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액체로 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액체를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애가 NaCl 용융액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막 가해가지고 소금을 녹여요. 그러니까 소금의 녹유지가 한 800도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줍니다.
그러면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온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전극, 금속 전극 같은 거 쓰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 탄소 전극 있죠. 탄소. 그러니까 흑연. 흑연은 녹는 점이 2000도가 넘으니까 뭐 웬만하면 잘 안 녹아. 그래서 흑연과 같은 이런 탄소 전구를 쓰고요. 다음 전원을 연결하는데 자 왼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려놨네요.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고 플러스로 전자가 들어갑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전자가 나오는 쪽에서 무슨 반응을 하냐면 환원 반응을 하고요. 전자를 뺏기는 쪽에서는 산화 반응을 해요. 그렇게 되면 환원 반응은 Na 플러스가 여기 와서 전자를 받아요. Cl 마이너스가 여기 와서 전자를 잃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써보면 Na 플러스가 전자가 와서 이 전자를 받아서 Na가 되는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 플러스 극은 Cl 마이너스거든요. Cl 마이너스가 Cl2가 되면서 이렇게 전자를 잃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ECl-야, ECl-. CL2가 되는 거니까 ECl-가 전자 잃어서 Cl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NA가 생성이 돼요. 자, 플러스 극 쪽에서는 Cl2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 상태로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고요. 이게 고온이라 그랬잖아. 고온이니까 이 NA라는 애가 얻어질 때는 뭐로 얻어지냐면 이렇게 액체 상태로 얻어져요. 자, 그래서 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더 해보면 전체 반응이 되는데 자, 이런 식의 이제 전체 반응을 쓸 수가 있겠죠. 이 용융전기분해. 근데 이 용융전기분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용융전기분해도 전자를 주거나 뺏어가지고 뭘 만들었어? 호전소 물질을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이제 이온 결합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한다. 자, 이런 걸 알 수 있죠? 알겠지?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가 있어요.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사항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화학결합의 정기적인 특성은 뭐냐면 결국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정기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합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합의 원리가 있어요. 결합의 원리가 있는데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전자를 뺏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게 바로 옥텟 룰이야. 알았지? 8전자 규칙. 그러니까 전자를 뺏어오고 전자를 잃어서 8전자 규칙에 만족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바로 옥텟 규칙이에요. 근데 뭐
아주 초보적인 그런 규칙입니다. 룰 아니야. 그럼 룰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룰이라 그러니까 옥텟 규칙은 맞는데 룰은 맞는데 law는 아니야. law. 법칙은 아니라고. 알았지? LAW가 law잖아. 법칙. 그다음 룰은 RULE가 룰이잖아. 룰은 규칙이고 그 다음에 법칙은 law란 말이야. 그러니까 law는 아니야. 그렇다는 뭐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긋나는 분자가 굉장히 많아. 근데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배우는 화학은 내가 뭐라 그랬어? 발톱에 때만큼 배운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만 생각하면 돼. 이제 대학교를 가시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옥텟 규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학을 접하는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8개 있으면 안정한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결국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니까 화학 결합을 하더라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러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헬륨은 2개, 네온은 맨 마지막 껍질이 8개, 아르곤도 8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일 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었을 때 뭐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야? 안정화되려는 경향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은 이와 같이 그렇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더라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떠한 형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한 그러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게 옥텟 룰입니다. 자, 이 옥텟 룰은 이온 결합뿐만 아니라 공유 결합에서도 옥텟 룰을 따라가게끔 분자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결합의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옥텟 규칙.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 되겠어? 왜냐면 내일 또 한 명이라 재수는 내일 온다니까 하고 오늘은 너도 수업 저기 시험 보내 수고했으니까 상으로 선생님이 딱 일찍 끝내줄게. 알았죠? 조금 여유롭게 첫날은 시험 잘 봤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열심히 잘 보자. 알았지? 괜찮겠지? 다음 학원 또 있어? 네. 그래.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도 해가며 그렇게 보내도록 하자.